안녕하세요. 나나코예요. 원래는 오랜만에 인디게임 하나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생각대로 되지가 않네요. 드래곤볼 얘기나 계속하죠. 크리링 죽은 얘기까지 했었죠. 손오공 입장에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막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울먹거리고 있는데 무술대회 심판이 크리링이 죽는 걸 목격했대요. 엄청 센 누군가가 범인이래요. 아니 근데 뭐 당연히 엄청 세겠죠. 크리링도 나름 센데 그렇게 죽여놓은 걸 보면 진짜 도움이 되는 법이 없죠, 심판 아저씨. 승부 조작하는 거밖에 하는 게 없어요. 아무튼 크리링을 죽이고 드래곤볼이랑 무술대회 참가자 명단을 세봐왔대요. 그래서 목격 증언은 전혀 도움이 안 됐지만 드래곤볼을 세봤으면 드래곤 레이더로 쫓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오공이 쫓아가려고 하는데 무천도사가 필사적으로 말려요. 왜냐면 이제 대회하느라 만신창이가 됐는데 상대 실력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크리링을 그렇게 죽일 정도면 만만치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천도사가 말리는데 손오공은 말도 안 듣고 근두운 타고 쌩 가버려요. 뭐 아무튼 악마의 떼바라는 한자가 쓰여있는 종이가 떨어져 있었대요, 크리링 옆에. 그거를 보고 무천도사가 엄청나게 놀라요. 삐꼬로 대마왕이라는 엄청난 악당의 상징이래요. 무천도사 잘못 쓸 적에 한가닥 하던 대마왕인데 그 당시에 진짜 너무나 압도적으로 세가지고 학도사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던 무천도사의 스승 무태도라는 아저씨도 이 정면승부로는 택도 없으니까 마봉파라는 초능력 기술로 전기밥통에 봉인을 했대요, 무천도사 젊을 때. 근데 이제 초능력은 피지컬 차이가 크면 안 먹히는데 어떻게 했냐? 혼토혼토해서 내 능력 강화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제약과 서약을 걸죠. 이제 곤용몬이 네페르피트 패 죽일 때 막 다 필요 없으니까 쟤만 죽일 수 있게 해주세요 뭐 했잖아. 무태도도 그랬어요. 삐꼬로 대마왕을 봉인하는 대신 내 목숨을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삐꼬로 대마왕을 봉인하고 죽었던 거예요, 무태도가. 삐꼬로 대마왕을 봉인한 밥통은 콩고리를 쳐서 바닷속에 던졌으니까 봉인해서 풀려날 리가 없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다냐 무천도사가 막 탄식을 해요. 근데 좀 되게 멍청한 게 뭐냐면요. 이제 밥통에 부적을 붙여가지고 봉인하는 식이거든요. 근데 바닷속에 던지면 당연히 금방 떨어지겠죠. 접착제가 약해지든가 부적이 삭든가 해서. 오히려 그렇게 오래 버틴 게 신기한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삐꼬로 대마왕이 뭐 그렇게 해서 풀려난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풀려난 거냐? 또 피라오예요, 또. 얘네가 또 굳이 바닷속을 뒤져서 밥통을 찾아내가지고 풀어준 거였어요. 이제 자기네들 힘만으로는 손오공의 그 겐세이를 뚫고 드래곤볼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3자의 힘을 빌리자 뭐 이렇게 된 거죠. 삐꼬로 대마왕이 부활하면 뭐 세계 1인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삐꼬로한테 잘 싸바싸바 해가지고 세계의 한 절반 정도만 받아도 뭐 충분히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삐꼬로 대마왕은 밥솥 안에 너무 오래 갇혀 있어서 늙어버렸어요. 지금도 세긴 한데 전성기의 그 피지컬은 아니에요. 그래서 드래곤볼로 젊음을 되찾을 생각이었어요. 세계 정복이야 자기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드래곤볼은 둘째치고 천하제일 무술대회 선수 명단은 왜 훔쳐갔냐. 마봉파를 쓰는 무술가가 또 나올까봐 이제 하나씩 처리를 하려고 훔쳐간 거였어요. 삐꼬로 대마왕은 마봉파 때문에 100년 넘게 갇혀 있어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뭐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한편 손오공은 크리링을 죽인 범인을 찾아냈어요, 드래곤 레이더로. 삐꼬로 대마왕의 부하 템버린이라는 reptilian인데 얘가 좀 셌어요. 손오공이 무술대회에서 힘 다 쓰고 밥 제대로 못 먹은 것도 있긴 한데 템버린한테 몇 대 맞고 근두운도 부서져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템버린이 무난하게 삐꼬로 대마왕한테 드래곤볼을 하나 갖다 주는데 삐꼬로 대마왕이 좀 답답했어요. 아니 드래곤볼을 7개나 모아야 되고 무술가들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페이스로 하다 보면 늙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부활을 또 만들어요. 근데 이 부활을 만드는 방식이 진짜 되게 더럽고 끔찍해요. 입으로 알을 나오면 거기서 부화가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심벌이라는 reptilian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드래곤볼 모아와 딱 보내죠. 한편 무천도사, 브로마, 야무치, 천진반 이런 떨거지들은 이제 우리가 먼저 드래곤볼을 모아서 신룡한테 삐꼬로 대마왕을 없애달라고 하자. 야, 근데 그러면 크리링은 어떡하냐? 크리링도 살려야 되잖아. 삐꼬로 없앴다고 치자. 그러면 1년이나 더 기다려야 크리링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때쯤이면 시체도 다 썩었을 텐데 살려내도 부룩되는 거 아니냐, 부룩? 그거는 걱정 마라. 내가 냉동 캡슐 만들어서 시체는 보존을 하겠다. 뭐 그렇게 주접들을 떨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손오공은 되게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안 죽었어요. 되게 튼튼하기 때문에. 기절해가지고 자빠져 있다가 어디서 생선 굽는 냄새를 맡고 달려가서 거의 뭐 검정 고무신 그 라멘 거지대처럼 누가 굽고 있던 생선을 홀랑 다 먹어버려요.
당연히 생선 주인이 와가지고 되게 화내죠. 자기가 먹으려고 굽고 있던 건데 왜 맘대로 처먹냐고. 그러니까 손오공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난 그거 버린 건 줄 알았는데? 너 이 자식 내 또라곤볼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나쁜 놈들이랑 한패구나. 적반하장을 시작해요.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한 손오공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추태와 악행을 가지고 손육공이다 뭐다 하는데 나나코가 볼 때는 손오공은 어렸을 때부터 싹수가 썩었어요. 호로 자식이에요 손오공은. 뭐 아무튼 그래서 호로 자식이랑 뚱뚱이랑 싸움이 났는데 놀랍게도 이 뚱뚱이가 뭐 이름이 야지로베라고 하는데 야지로베가 놀랍게도 손오공이랑 막상막하로 싸워요. 심지어 이게 전력을 다한 것도 아니었어요 야지로베는. 원래 칼 쓰는 캐릭터인데 맨주먹으로 싸워줬거든요. 뭐 아무튼 그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아까 삐꼬로 대마왕이 만든 부하 심벌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해가 풀렸죠. 아, 네가 가지고 있던 드라곤볼은 우리 할아버지 유품이 아니구나. 심벌이 야지로베더러 야 드라곤볼 내놔 시비를 거는데 손오공이 끼어들어가지고 이 나쁜 놈 하면서 심벌이랑 싸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지로베가 이 호로 자식아 너는 상도 독도 없냐? 시비 걸린 건 난데 네가 왜 끼어들어? 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쓱 뽑아가지고 심벌을 단칼에 고조사토로 해버린 다음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야지로베가 그 자리에서 심벌을 구워서 먹어버려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드라곤볼 월드는 멍멍스 수인이 국왕을 하는 세계관이거든요. 두 발로 걸어다니고 사람 말을 할 줄 알면 사람 대접을 해줘요 어지간하면. 그래서 말하자면 드라곤볼 월드 기준으로 심벌은 사람이에요. 즉 지금 야지로베는 사람을 잡아먹은 거예요. 정상인이 없어요 이 만화에는.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방금 만든 부하가 죽었다는 걸 감지했어요 삐꼬로 대마왕이. 그래서 탬버린을 다시 불러가지고 보내는데 체력도 회복하고 밥도 배부르게 먹은 손오공한테는 상대가 안 됐어요. 그래서 탬버린도 에너지 파맞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삐꼬로 대마왕이 허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직접 나서요. 삐꼬로 대마왕이 비행기 타고 오니까 야지로베는 삐꼬로? 이러면서 쫄아가지고 드라곤볼을 손오공 주고 냅다 도망가버려요. 드라곤볼 가지고 있으면 삐꼬로 대마왕이 쫓아올 테니까. 그래서 손오공 혼자 삐꼬로 대마왕한테 곤죽이 되도록 두드려 맞아요. 최후의 발악으로 에너지 팔을 쏘려고 사슬을 딱 잡는데 삐꼬로 대마왕이 엄청나게 쫄아요. 왜냐면 마봉파 자재랑 비슷해가지고 PTSD가 왔거든요. 근데 뭐 마봉파가 아니라 에네르기파였기 때문에 삐꼬로 대마왕한테 별 타격은 없었고 손오공이 삐꼬로 대마왕 장풍에 맞아가지고 심장이 멈추고 드라곤볼도 뺏겨버리죠. 삐꼬로 대마왕은 심장이 멈췄으니까 당연히 손오공이 죽은 줄 알고 드라곤볼만 뺏어서 가거든요. 근데 사실 살아있었어요. 식인종 야지로베가 옆에서 먹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어요. 뭐 스탠드 능력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살았어요 손오공이. 그래가지고 이제 만신창이가 된 손오공이 어떻게 하냐. 야지로베를 꼬셔가지고 맛있는 거 먹여줄 테니까 카린탑이라는 데로 좀 데려가달라 이래요. 카린탑 가면 이제 선두로 회복을 할 수가 있으니깐. 그래서 야지로베가 손오공을 자기 차에 태우고 카린탑으로 가죠. 한편 무천도사랑 천진반이랑 차오즈 이렇게 세 명이 삐꼬로 대마왕이 뺏어간 드라곤볼 2개 빼고 5개를 다 모았어요. 근데 소원에 비하면 결국에는 삐꼬로 대마왕이 갖고 있는 것도 다 모아서 시용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전을 세워요. 천진반이랑 무천도사가 그나마 힘이 세니까 삐꼬로 대마왕한테서 어찌어찌 드라곤볼을 세비자. 차오즈는 숨어있다가 드라곤볼 뺏어서 던져주면 소원을 베자. 이렇게 작전을 세웠어요. 근데 삐꼬로 대마왕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거를 눈치채고 드라곤볼을 꿀꺽 먹어버려요. 그럼 이제 어떡해요? 삐꼬로 대마왕이 화장실 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건 싫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 인류의 위기라고는 해도 reptilian 변기 뒤지는 건 좀 그러니까 그냥 싸우자. 그래서 천진반이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무천도사가 갑자기 수면제 스프레이를 칙 뿌려서 천진반을 재워요. 이 무천도사가 진짜 보통이 아니죠? 최면술뿐만이 아니라 수면제 스프레이도 가지고 다닌다는 점. 뭐 아무튼 손오공이 없으면 천진반 네가 희망이다 해가지고 무천도사가 천진반을 재워놓고 혼자 삐꼬로 앞에 나서는데 무천도사가 승산도 없이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한 게 아니었어요. 무태두가 죽은 뒤에 마봉파를 배웠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호이포이 캡슐에서 밥솥을 꺼내서 마봉파 써가지고 삐꼬로 대마왕한테 찍 쏘는데 연습이 부족했던 걸까요? 빗나갔어요. 근데 실패를 해도 쓴 걸로 인정이 되나봐요. 그래서 무천도사가 마봉파에 걸린 그 제약과 서약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천진반은 옆에 자빠져가지고 졸려 이러고 있고 그래서 삐꼬로 대마왕이 제3차 드라곤볼 대소동의 승자가 됐어요. 아까 먹은 드라곤볼 뱉어가지고 신용을 딱 불러내죠. 삐꼬로 대마왕이 소원 빌기 직전에 차오즈가 그거 인터셉트 하려고 하거든요. 예전에 오룡이 했던 것처럼.
근데 삐꼬로 대마왕이 그걸 엄청난 피지컬로 끌어치게 해가지고 장풍에 원템 나서 차오즈도 죽어요. 삐꼬로 대마왕이 늙었는데도 피지컬이 엄청나요. 근데 전성기 피지컬을 되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근데 기어코 드라곤볼의 소원을 빌어서 젊음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삐꼬로 대마왕이 빈틈이 없어요. 이제 다시는 누구도 드라곤볼을 쓸 수 없게 자기 손만 딱 빌고 신룡한테 장풍 쏴서 신룡을 없애버려요. 손오공도 하늘이 어두워진 걸 보고 삐꼬로 대마왕이 소원을 빌었구나 눈치챘죠. 근데 뭐 엎질러진 물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야지로베한테 부탁해서 엎혀가지고 카린탑에 올라가죠. 야지로베가 또 생긴 건 뚱뚱이인데 피지컬이 대단해요. 손오공도 처음에 카린탑 올라갈 때 꽤 고생을 했는데 그거를 손오공을 업고 올라간다는 게 뭐 아무튼 그동안 삐꼬로 대마왕이 필요가 없어진 피라우 트리오를 투사구팽하고 국왕자리에 올라가서 행패를 부리고 그런 장면도 있는데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패스. 피라후는 뭐 닥쳤던 개신세가 됐죠. 근데 뭐 자업자득이죠. 후르베 유라유라 해가지고 마호라 막 부려먹으려면은 일단 마호라랑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주술회전에서도. 근데 피라우는 뭐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삐꼬르 대마왕을 풀어줬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마호라한테 한 대 맞고 날아간 후식으로 메구미처럼. 아무튼 손오공은 카린탑에 올라가서 선두를 먹고 회복을 하는데 야지로베가 굉장히 화를 내죠. 아니 맛있는 거 먹여준 데서 왔더니 고작 그런 콩 먹으려고 그 고생을 한 거냐고 막 울분을 터뜨리면서 한 움큼씩 퍼먹는데 한 알만 먹어도 열흘을 버틸 수 있는 게사료를 그렇게 퍼먹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뚱뚱해져가지고 주접을 떨죠 야지로베가. 뭐 아무튼 손오공이 카린한테 수련을 더 시켜달라 이러는데 손오공은 이미 카린보다도 훨씬 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카린이 더 가르칠 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얘기가 어찌어찌 흘러가서 카린한테서 무천두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손오공이 화가 나가지고 무천두사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가겠다. 카린이 당연히 말리겠죠? 지금 또 가봤자 죽을 거 아니냐. 진짜 죽을 각오가 있으면 초신수라는 걸 마셔보지 않겠냐 이러는데 이제 초신수라는 건 뭐냐. 초성수는 사기였잖아요. 초신수는 마시면 진짜로 사기의 모든 포텐셜을 다 발휘할 수 있게 되는 물이에요. 근데 당연히 페널티가 있겠죠? 제약과 서약. 초신수가 사실은 마시면 죽을 수도 있는 맹독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기보다 지금까지 마신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었대요. 그래서 야지로베가 기가 막혀가지고 야, 니 똘개가 아니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데 그거 마시면 세지는지는 어떻게 아는데 막 당연한 소리를 하니까 카린이 계속 약을 팔아요. 이게요? 야매가 아니라 진짜 백이 신의 물방울이다. 그래서 그 약파리에 손오공이 넘어가서 그걸 마셔요. 마신 다음 막 배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뒹굴어요. 심령대 찔린 레이처럼 말이죠. 한편 천진반은 어디 처박혀서 마봉파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뭐 무천도사가 쓰는 걸 보고 배운 거죠. 그렇게 한나절 6시간이 지났어요. 손오공이 용케 안 죽고 살아났는데 진짜로 몸에 힘이 막 넘친대요. 근데 이게 사실 초신수 때문에 세진 건지 아니면은 이거는 좀 한참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손오공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 엄청나게 세지는 그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죽을 고비를 넘겨서 세진 건지 아니면 진짜 초신수가 효과가 있었는지 그거는 진짜 영원한 논쟁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세졌어요 손오공이. 그래서 카린한테 아까 탬버린이 폐차시킨 근두운을 새로 받아가지고 삐꼬로 대마왕이랑 싸우러 가죠 손오공이. 근데 근두운 안 없어진다며 레드리 봉군 편에서. 굳이 새로 받을 필요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카린이 새 차 공짜로 꼽아준다니까 받은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때쯤에는 이미 마봉파를 배운 천진반이 먼저 삐꼬로 대마왕이랑 싸우러 갔어요. 근데 천진반이 마봉파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밥통이 부서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맨손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삐꼬로 대마왕이 야, 너 같은 놈 내가 직접 나설 필요도 없다 이러면서 더럽게 입으로 알 또 막 뱉어가지고 드럼이라는 부하를 만들어내서 싸움을 부채해요. 근데 이제 전성기 삐꼬로가 만들어낸 부하라 그런지 진짜 엄청나게 세요. 천진반이 일방적으로 젖터져요 막. 그래서 드럼한테 맞아 죽으려는 차이나에 손오공이 딱 도착해서 도와주죠. 손오공이 발차기 한 대 뻥 하니까 드럼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즉사해버려요. 초신수를 먹은 손오공과 천진반의 격차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좀 불공평해요. 그까짓 물 조금 먹었다고 그렇게 실력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건실하게 몸을 움직여서 수련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세지는 벼락치기 한탕 메타가 대세가 되기 때문에 뭐 근데 그것도 나중에 할 얘기고 아무튼 손오공이 드럼을 그렇게 한 방에 처치해버리니까 삐꼬르 대마왕이 손오공을 대등한 적수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꽝대꽝으로 붙는데 놀랍게도 삐꼬르 대마왕이 손오공한테 밀려요.
막 한 방에 손오공의 심장을 멈췄던 그 장풍을 맞아도 손오공이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삐꼬르 대마왕이 또 자기 실력을 100% 발휘한 게 아니었어요. 이 만화 캐릭터들은 실력을 맨날 숨겨요. 근데 이제 손오공처럼 별 이유도 없이 숨긴 건 아니고 풀파워를 내면 수명이 줄어든대요. 아니 그럼 그냥 소원 빌 때 영원한 젊음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죠? 머리는 좀 나쁜 것 같아요 삐꼬르 대마왕이. 뭐 아무튼 자기 수명을 희생해서 전력을 내기 시작해요 삐꼬르 대마왕이.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호각으로 싸움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상에 완벽한 놈대엄이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헌터헌터 봐도 메르엠이랑 아이작 네테로랑 막 호각으로 싸우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리 잘리고 팔 잘리고 해서 균형이 깨지잖아요. 손오공도 삐꼬르 대마왕한테 맥가라빔 찍 맞아가지고 절름발이 되고 막 조금씩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손오공이 여의봉을 목발로 써가지고 똥꼬쇼 하는데 삐꼬르 대마왕이 그거를 두고 볼 리가 없잖아요. 예의봉도 날려서 못 움직이게 해놓고 엄청 센 장풍 푸악 해가지고 이겼다 이러고 있는데 천진반이 모검술 써가지고 손오공을 어찌어찌 구했어요 또. 근데 손오공이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상태인 건 뭐 변함이 없어서 좀 힘든 상황이죠. 선두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나 봐요. 아무튼 삐꼬르 대마왕이 또 무슨 필살기 쓰겠다고 기모으면서 주접을 떠는데 손오공이 이번에는 그걸 그냥 두고 보지 않아요. 배빵 엄청 세게 한 대 폭 때리는데 다리 다친 것 때문에 힘이 덜 나와서 공격이 제대로 안 먹혔어요. 그래가지고 삐꼬르 초피해세기 폭력 마파를 정면으로 맞아요. 근데도 손오공은 버텨냈어요. 이제 삐꼬르 대마왕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손오공이랑 한참을 엎치락뒤치락하고 또 아까 엄청 센 장풍 막 쏘면서 힘을 많이 소모해가지고 약해져 있었거든요. 이제 삐꼬르 대마왕이 오히려 궁지에 몰렸죠. 그러니까 삐꼬르 대마왕이 치사하게 천진반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가만히 있어. 안 그럼 이놈 머리를 으깨버린다. 협박을 해요. 천진반은 뭐 난 상관없으니까 이놈 해치워버려 이러는데 손오공이 그렇게까지 모질지는 못해가지고 삐꼬로 말대로 가만히 있죠. 그래서 삐꼬로가 천진반을 인질로 잡은 채로 돌을 던져가지고 손오공 팔을 못쓰게 만들어요. 근데 손오공이 그 돌멩이 한 대 맞자마자 태세전환. 천진반 미안하다. 드라곤볼로 살려줄 테니까. 이러니까 그 인성에 삐꼬로도 놀라고 천진반도 놀라고 진짜 미쳤죠 호로자식 손오공. 근데 삐꼬로 대마왕이 깔깔깔 웃으면서 자기가 신룡을 죽여서 드라곤볼은 그냥 돌멩이가 됐다. 이 얘기를 하니깐 호로 자식이 되게 머쓱해졌어요. 호로 자식이 머쓱해 있는 사이에 삐꼬로 대마왕이 반대쪽 다리에도 돌멩이 던져가지고 이제 손오공이 팔 한 짝밖에 못 쓰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그 팔 한 짝으로 온 힘을 다해 땅바닥에 에네르기팔을 써가지고 그 반동으로 삐꼬로 대마왕한테 날아가서 주먹 뻥 날리니까 삐꼬로 대마왕은 그대로 도나스가 됐어요. 삐꼬로를 그렇게 담가놓고 진짜 울면서 좋아해요 손오공이. 이 뒤로 손오공이라는 캐릭터가 눈물을 보이는 장면 안 나와요. 나나코가 볼 때는요 이 순간을 분수령으로 장난기 넘치던 소년 손오공은 미친 사이코패스 살인마 손육공이 됐다고 보면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삐꼬로 대마왕도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삐꼬로 대마왕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입으로 또 알을 뱉어가지고 그걸 어딘가로 날려버려요. 이번에는 부하가 아니라 자기 분이신 아들 같은 존재를 낳은 거였어요. 근데 도나스가 됐는데 알은 어디서 나온 건지 그게 좀 궁금하죠. 뭐 아무튼 마지막으로 그렇게 발악을 하고 삐꼬로 대마왕은 더러운 불꽃놀이가 됐어요. 그리고 천진반과 손오공은 다음 천하제일무술 대회를 기약하면서 헤어지죠. 되게 훈훈하게 헤어져요. 다음번에 만날 때는 내가 너보다 더 강해져 있을 테야 이러면서 천진반도 만신창이가 됐으면서 손오공이 주고 간 예의봉도 대신 챙겨주고 되게 착해요. 좀 짧죠? 그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이에요. 이제 비록 삐꼬르 대마왕이 죽었지만 삐꼬르 대마왕이 세상에 입힌 피해라든가 후유증 이런 건 고스란히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어벤져스에서 타노스가 죽었지만 타노스가 반갈족한 세계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죠. 드라곤볼도 이제 없는데 크리링은 영원히 냉동시체로 남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이제 손오공이 다시 카린탑에 선두먹으로 갔을 때 카린이 제시를 하죠. 드라곤볼은 신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신에게 가서 용신을 부활시켜달라고 부탁을 해보면 어떨까? 근데 신을 만나려면 예의봉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카린탑에서 위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근두는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못 가거든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카린탑 꼭대기에 예의봉을 꽂아가지고 쭉 늘려서 올라가는 거밖에 없다. 근데 예의봉 아까 천진반이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무천도산의 집까지 가서 또 가져오고 똥개 훈련을 하죠 손오공이. 뭐 아무튼 예의봉 타고 신이 사는 데까지 올라갔어요 손오공이. 거기에는 새까만 사람이 있었어요. 외모가 너무나도 좀 거시기하기 때문에 서구권에 수출될 때는 블루워싱을 당했는데 아무튼 있었어요 새까만 사람. 이 사람의 신인 건 아니고 신의 집사 정도 되는 미스터 포포라는 사람이에요. 미스터 포포가 신을 만나고 싶으면 나를 이겨라 하는데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손오공이 미스터 포포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거기서 수련을 시작해요.
미스터 포포는 허허 저 녀석 성격이 굉장히 좋은데? 이러면서 손오공한테 호감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줘요. 여기는 산소가 적으니까 쓸데없는 동작을 줄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사실 카린이랑 수련할 때도 진짜 토시 하나 들고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손오공이 뭐 그새 까먹었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미스터 포포의 도움을 받아서 수련을 하고 있는데 신이 갑자기 바로 만나주겠다 그래요. 뭐 아무래도 손오공이 세계를 위기에서 구했으니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수가. 신은 늙어 빠진 삐꼬르 대마왕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손오공이 막 경기를 일으키는데 신이 사정을 설명하죠. 신이랑 삐꼬르 대마왕은 원래 한 몸이었어요. 신꼬르였어요. 신꼬르가 처음부터 신이었던 건 아니고 원래 지구의 신을 하고 있었던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 사람의 후계자가 되고 싶다 그랬대요. 근데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은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국가공인 신기능사, 실기시험, 아크마이트 광선 맞고 안 좋기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신꼬르가 억지로 그 나쁜 마음을 분리해냈는데 그게 삐꼬르 대마왕이 된 거였대요. 그러니까 크리링 살인 사건의 원흉은 이 신을 사칭하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reptilian이었던 거예요. 손 나쁜 놈들이죠, reptilian. 뭐 아무튼 사과하는 의미로 손오공을 자기 밑에서 수련시켜주겠다. 용신도 부활시켜주겠다 해가지고 드라곤볼을 다시 만들어주죠. 대신 이제 뭐 내 밑에서 열심히 수련을 해야 한다. 왜냐면 다음 천하제일 무술 대회는 삐꼬르 대마왕이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 아까 아예 나와가지고 자기 분신 만들었었잖아요, 삐꼬르 대마왕이. 그 얘기를 손오공한테 딱 해주죠. 그래서 손오공은 투지를 불태우면서 다음 천하제일 무술 대회를 준비하고 나머지 멤버들은 드라곤볼을 모아서 삐꼬르 대마왕 때문에 죽은 사람들 뭐 크리링, 차오즈, 무천도사 이런 사람들을 모두 살려낸다. 얘기까지가 크리링 살인사건 편.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이제 천하제일 무술대회 하고 라데츠 나오고 베지터랑 네포 나오고 그 다음 드디어 프리즈 나오겠네요. 한참 남았네. 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